2020학년도 서울시립대 수시 전형은요, 논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전형으로 유형을 나누어 학생을 선발합니다. 타 대학에 비해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논술 전형에서의 약간 전형의 차이인데요. 일괄합산으로 진행되는 타 대학에 비해서 서울시립대 논술은 단계별 전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선발 인원은 조금 감소한 추세예요. 작년에 비해서는 선발 인원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각 전형별로 있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전형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단계에서 서류를 뽑은 후에 논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1단계부터 논술 100%로 사배수를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논술 60%에 학생부 교과 40%가 반영이 되어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교과 정량적인 평가가 40% 반영된다고 했을 때 이 교과에 대한 부분은 사실 Z점수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학생의 평균 점수에 비해서 나의 점수가 위치하고 있는, 즉 표준화 점수를 활용해서 학생을 뽑는다라는 것이죠. 논술이 첫 단계부터 100%로 들어가고 첫 단계 사배수를 뽑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립대의 논술은 논술을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논술 실력을 다투는 시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지원을 앞두고 사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논술 전형이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내신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즉 내신의 정량적인 부분이 실질 반영률이 적어서 내신 상관없이 내가 상위권 대학으로 상향할 수 있는 전형, 이렇게 알고 계시기가 쉽죠. 사실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학교마다 이 논술 전형의 특징이라든지 또 학교별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학교 논술고사에 좀 잘 적응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지 않으면 사실 논술 전형이 그렇게 100%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한 학생은 작년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 하면 이 학생이 이제 서울권 대학으로 우주천문 아니면 자연과학 계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싶은데 사실 상대적으로 내신 등급이 서울권 학종이나 교과로 지원하기에는 좀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3등급 중반선이었는데 학교를 상향하고 싶었었던 학생이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 전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논술 전형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상대적으로 과학교과 성적이 우수했었던 편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정말 쉽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논술 기출문제 몇 번 풀고 가면 내가 과학 성적이 좋으니까 당연히 내 내신의 불리함을 커버해서 잘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른 거 안 보고 본인이 그냥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학들로 선정을 해서 6개 논술 지원 전략을 세우게 되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시립대였던 겁니다. 학생에게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논술, 3학년 1학기 이후에 논술 전형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너는 논술 준비를 얼만큼 했니? 이제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언제부터 논술을 공부했어? 기출문제는 얼만큼 풀어봤어? 수리 논술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과학 논술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학생이 논술 이제 하려고요 라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립대 논술을 본다는 학생이 이제 풀어보려고요 이런 대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닐 텐데, 특히나 1단계에서 논술 100%로 사배수를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술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립대는 논술 100으로 사배수를 뽑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내신이 안 들어가지 않냐,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학생들이 정확히 학교별 논술 시험을 좀 미리 체크해보고 내가 얼만큼 풀 수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가야 되는데, 막상 수험생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단순히 성적 커버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전형이라고 생각해서 도전하는 경우가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물론 이제 이 학생의 결과는요, 사실 논술고사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정시로 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시립대의 논술고사는 첫 단계에서 이제 논술을 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 교과 정량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다단계 전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립대의 논술고사가 10월 5일 날 수능 전에 치러지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여밖에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에 집중해서 서울시립대 논술고사를 보는 학생들은 이제 유형 점검이나 기출문제 또는 예상 문제 등을 체크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 전형이에요. 교과 100%라고 하면 정량적인 내신이 반영되는 것인데 대부분 학교들은 이제 교과, 비교과 나눠서 비교과의 출결 봉사까지도 반영을 하죠. 하지만 서울시립대의 교과 전형은요, 단순히 교과적인 부분만 반영을 합니다. 즉, 출결과 봉사, 수상실적 등의 비교과 영역은 반영하지 않아요. 교과 100%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학생부 교과 반영은 전 교과를 반영한다라는 점. 전 교과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국영수, 사회과학 교과는 70%, 나머지 기타 교과는 30%로 교과별로 반영 비율이 좀 다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환산 점수로 했을 때 내 내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똑같이 모든 학교에 똑같은 내신 성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립대에 내가 교과 전형으로 넣겠다라고 했을 때는 시립대 교과 환산 점수로 했을 때 내 점수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도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지금까지 이제 각 대학별로 수시 입학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입시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학종에 비해서 교과 전형은 그래도 정량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지난 3개년과의 어떤 평균선을 보면 내가 이 학교의 환산 점수, 이 학교에 그동안 합격을 했었던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고 내가 합격선이 되겠다 아니겠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은요. 시립대는 인문계열이 국수 영사 또는 국수 영과 해서 세개 영역합 7 이내예요. 따라서 세개 영역합 7 이내라고 하면 평균 한 2.5등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세개 합 8 이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다. 하지만 이제 인문계열은 수학, 가나 또는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계열 구분을 두지 않아서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경영계열이나 이런 쪽으로 계열 전환해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계열의 수능 최저 기준은 사실은 수학, 가나, 과탐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의 자연계열 지원이 교차가 좀 어렵겠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봤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서울시립대는 학생부 종합 서류 평가 시 무엇을 보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서류 100% 전형으로 2배수에서 4배수, 학과마다 좀 다른데요. 2배수에서 4배수를 선발한 후에 면접평가 50%를 반영해요. 면접평가의 반영 비중이 큰 학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서류에서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서류를 받는데요. 지난해까지 있었던 교사 추천서는 없어졌어요. 따라서 올해는 추천서는 폐지가 되고 서류라고 하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1단계 발표는 11월 15일에 그리고 면접평가는 11월 23일에 진행합니다. 1단계 발표가 나고 한 일주일 정도 여유밖에는 없어서 사실은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서울시립대 면접은 50%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시립대의 특성상 이 학생의 어떤 공공의식 또는 뭐 시민으로서의 어떤 정의로운 가치관, 건전한 사고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그런 면접 문제 유형이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시립대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학교는 이런 유형의 인재상을 보고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는구나 라는 거를 미리 체크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시립대도 학과별 인재상이 다른 학교 중에 하나이고요. 학과별 인재상이 어떻게 다른지는 사실은 시립대학교 요강 뒤편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 지원할 때 내 서류가 시립대에 적합할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시립대를 지원하고 싶은데 내 학생부가 시립대에서 보고자 하는 인재상에 뚜렷하게 맞지 않는다 하면 자기소개서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립대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학과별 인재상을 체크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미리 봐야 되는 요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강 뒤편에 나와 있는 학과별 인재상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마지막 자기소개서 마무리할 때는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업 역량, 사회 역량, 잠재 역량을 평가하는데 사실 잠재 역량의 평가 비중이 가장 커요. 이 부분이 40%의 가중치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제가 아까 자기소개서를 학과별 인재상에 맞췄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미 자기소개서 다 썼는데 그러면 이걸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학과별 인재상이 다른 거 몰랐었는데 그러면 1, 2, 3번을 다른 학교랑 다르게 다시 시립대 유형으로 다 써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 있으실 것 같은데 4번 항목만 시립대 유형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학생부 서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보는 이런 잠재 역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서울시립대의 잠재 역량은 지원 동기, 그리고 학업 계획과 관련된 교과, 비교과 활동의 연계성, 또 내가 심화 학습을 했었던 내용, 전공과 관련된 문제를 탐구하거나 또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했었던 경험 등이 이런 잠재 역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 4번 항목에 질문하고 같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1, 2, 3번은 공통 항목이고 4번은 대학별 항목인데 서울시립대의 자기소개서 4번이 바로 지원 동기, 그 다음에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한 학과 인재상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립대에 지원서를 넣을 때 4번 항목을 학과별 인재상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서류 평가에서도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를 보완할 서류로서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되겠구나. 4번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는 학생부 반영을 교과 영역 100%로 논술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종을 제외한 이런 전형에서는 100% Z점수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후 표준 편차로 나눈 것이 Z점수인데 교과별 반영 비율이 좀 다르게 설정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립대의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해 보고 내가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틀었지? 유기적 연결고리에 봉사를 더